중국에서 미혼 여성이 직면한 15가지 심각한 문제. 중국에서는 27살이 넘은 모든 여성이 여분의 여성으로 간주되며 사회적으로 무시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전통적으로 결혼과 가족은 사회 안정의 상징으로 중시되었지만 현재는 점점 더 많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마오쩌둥이 내세운 정책, 가정폭력의 위험 등 다양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심각한 인구 위기가 발생했으며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미혼 여성이 직면한 15가지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번호 15. 결혼에 무관심한 중국 여성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15살 이상 미혼 인구는 2억 3,90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21년 조사 결과 약 2,900명의 미혼 도시 청년 중 44%의 여성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2022년에는 단 680만 쌍만이 결혼했으며 이는 1986년 연애가 장려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싱글 라이프를 선호하는 여성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SNS에서는 결혼 안함, 출산 안함과 같은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큰 인기를 끌며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플랫폼에서는 독신 생활을 지지하는 주제가 9,2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독신자 전용 포럼에서는 3,600명이 모여 공동 은퇴 계획 및 기타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결혼 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남성과 여성이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결혼과 출산을 당연하게 여겼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사랑과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결혼을 하고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번호 14. 중국의 결혼 위기. 중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며 결혼율과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구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들과 달리 중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율 간의 깊은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중국에서 미혼 여성이 아이를 갖는 것은 큰 문제로 여겨지는데 이는 미혼 여성이 출산한 자녀는 중국의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어 의료 및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이후 중국의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한 여성당 출산율이 1.67명에서 1.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중국 인구의 절반이 노동시장에서 기여할 수 없는 고령자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결혼 장려 캠페인이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 내용의 광고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성공한 커리어를 가진 여성이라도 아이가 없으면 공허함을 느낄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미혼 여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많은 성공한 미혼 여성들이 새로운 정책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번호 13. 가정폭력의 위험. 중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전통이 깊이 뿌리박혀 있어 많은 남성이 아내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가정폭력을 일삼습니다. 특히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폭력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6일 중국 동부 안후이성에서 한 남편이 출산 직후에 아내에게 3시간 동안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울 일이 뭐가 있어? 울지 마, 바보야 라며 아내를 모욕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제왕절개 수술을 막 마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폭언을 한 이유는 아내가 자신이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사는 실수로
모유 분비를 자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9천만 명 이상의 기혼 여성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매년 약 15만 7천 명의 여성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중 60%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로 인해 많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번호 12. 중국의 중매 시장. 중국의 중매 시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나라에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중매 시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중심부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기 위해 중산공원에서 열리는 중매 시장을 방문합니다. 광시에서도 부모들은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광시의 부모들은 수시간 동안 싱글들의 정보가 적힌 종이를 살펴보며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매 행사에는 젊은이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시장에서 상품처럼 홍보하며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으려 합니다. 대부분의 광고는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너무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운다고 불평합니다. 이로 인해 결혼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교육과 직업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배우자가 집과 차를 소유하고 야망이 있으며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직업과 저축, 집이 없는 남성들은 매력적이더라도 결혼 상대자로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중매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번호 11. 정책 변화로 인해 개별주의 세대 형성. 이 모든 것은 1949년 중국이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이 구상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성들은 점점 더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여성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중국의 이상한 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여 부모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은 결혼율 감소의 원인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전체 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모든 세대는 한 가정에서 외동으로 자라났으며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개별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결혼이든 상호 타협과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동으로 성장한 이들은 공감과 타협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번호 17. 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문제. 앞서 언급한 한 자녀 정책은 성비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현재 중국의 여성 수는 과거 성비 불균형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1970년대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될 당시 많은 부모들은 아들이기를 바라며 여자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낙태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3천만 명 이상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미혼 여성 100명당 미혼 남성이 475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왜 여전히 미혼을 선택할까요?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실업과 경제 불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합니다. 동시에 직장 생활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치 두 가지 직업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이중고가 따릅니다. 과거 세대의 남성 중심적인 전통을 보면서 성공한 여성이라도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결혼한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들은 남성이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들은 요리, 청소, 아이 목욕, 식사 준비 등으로 끊임없이 바쁩니다.
마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김장철 같죠. 이러한 보이지 않는 노동은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여성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내 시간은 없고 마치 열정페이로 일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반면 아빠들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용돈 주듯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후 우울증과 불행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이제 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여성의 희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댁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월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전통적인 중국 가족 구조에서는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대가족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그리고 결혼 후 여성들은 종종 시댁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는 가족, 친척, 친구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여성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줍니다. 한 신혼 여성이 대만 뉴스 포럼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시댁과 함께 살면서 겪었던 생활 방식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치 네이트판이나 맘카페에 올라온 글처럼 생생하더군요. 그녀는 시댁에서 집안의 불을 많이 켜두지 못하게 하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며 심지어 물을 아끼기 위해 2번 소변을 본 후에야 병이 물을 내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항상 집에 계시기 때문에 부부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신혼인데도 말이죠. 부모님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시댁과 함께 사는 것은 전통이지만 종종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고부 갈등은 드라마 단골 소재죠. 이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막고 결혼을 망설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결혼 전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남성, 안정적인 집과 재정을 가진 배우자를 찾습니다. 능력남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죠. 여성들이 독신으로 남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경제 상황, 특히 부동산 문제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죠. 중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캥거루족이 늘어나는 이유죠.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젊은이들이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종종 방을 함께 써야 합니다. 셰어하우스가 흔해지고 있죠. 2015년에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에는 1,600만 명이 태어났지만 10년 후인 2022년에는 1,000만 명만 태어났습니다.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은 월광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저축 없이 월급으로 생활합니다. 통장이라는 말이 익숙하죠. 이 용어는 2000년대 초에 처음 등장했으며 부모 세대와 달리 매달 월급을 모두 쓰는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욜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중국 국영방송사 CCTV에 따르면 월광족은 중국 경제에서 강력한 소비 집단이 되었으며 독신 남녀의 약 40%가 저축 없이 사치스럽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렉스 문화가 퍼지고 있죠. 이러한 생활 방식은 연애와 결혼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자나 자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높은 임대료와 생활비는 연애와 결혼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보다 현재의 즐거움을 우선시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삶을 즐기는데 더 집중합니다.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남성들은 결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번호 6. 바쁜 여성들의 삶. 중국에서 미혼 여성이 증가하는 또 다른 주요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바쁜 직장 생활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로 떠오르며 주요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직장과 삶의 균형은 매우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은 젊은이들에게 성공하려면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해야 한다고 가르쳤으며 이를 996 원칙이라 불렀습니다.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직장과 경력에 집중하느라 연인을 찾을 시간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중국의 결혼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경제적 상황과 삶의 균형 문제로 인해 연애를 시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이 단순히 일과 경력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번호 5. 남성들의 가부장적 사고방식. 여성이 독신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탐색,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대한 실망, 그리고 적합한 배우자의 부족입니다. 남성들의 가부장적 사고방식 또한 중국 여성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성 역할과 고정관념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 사회에서 많은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 높은 수입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여성이 자신보다 더 많이 버는 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남성이 가정의 유일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여성은 집에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 중국 여성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력 또한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랜 봉건적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중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여성이 전통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미혼 여성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번호 4. 단기 연애를 선호하는 여성들. 현재 중국의 데이팅 앱 사용자는 1억 5천만 명에 달하며 젊은이들이 인생의 반려자를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팅 앱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율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계보다는 단기적인 만남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데이팅 앱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결혼을 촉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중매 결혼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부모들은 딸을 위한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기 위해 직접 데이팅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번호 3. 남성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압박. 중국 사회에서 비단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 또한 엄격한 성 역할의 기준과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극도로 남성적인 모습을 요구받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남성성은 진지함, 정직함 등의 성격적 특징을 의미하지만 중국에서는 남성성을 성공과 물질적 부로 정의합니다. 즉, 많은 돈과 재산이 없으면 진정한 남성이 아니며 결혼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많은 젊은 남성들은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커리어 쌓기에 집중하며 돈을 벌기 전까지는 연애를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이는 결혼을 더욱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남성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여성들은 한 자녀 정책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들과 부모 세대는 한 명의 자녀만 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사회에서는 여성이 크게 존중받지 못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여아가 태어나지 않거나 출생 직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여성들도 가족의 남성들에게 헌신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여성이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대부분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부모들은 딸을 시집 보내받은 지참금을 아들의 결혼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운명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27살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남은 여자라고 부르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책임감 없는 미혼 여성,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여성과 같은 표현이 여성들을 비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더욱 기피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합니다. 임신은 여성의 건강을 크게 손상시키며 출산 후에는 직장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여성들은 2~3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이 중 한 명은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게다가 가사 노동의 부담도 여성에게 집중됩니다. 중국은 현재 출산율 감소와 미혼 여성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중국 정부는 주요 도시에서 출산 휴가를 98일로 연장하여 기혼 여성들이 더 오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또한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에는 보너스 지급, 세금 감면, 육아 비용 보조, 부동산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이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부 기업들은 30살 이상의 미혼 여성들에게 추가로 연간 8일의 휴가를 제공하여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적절한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중국이 996 근무 문화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 더 나은 정책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까지 중국 미혼 여성들이 직면한 15가지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중국 여성들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